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자, 조부모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8강 동안 이 마음 챙김과 함께하는 항원 육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자, 우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1에서 3강은요, 조부모님들에게 마음 챙김이 뭔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 핵심 원리가 있거든요. 그 핵심 원리를 항원 육아에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좀 안내하도록 하고요. 조부모들이 하시는 그 육아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새로워지는 양육의 트렌드 좀 알려드리고, 그렇다면은 미래에 우리 이제 손자녀들에게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뭐 정서지능,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에서 6강에서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뇌과학에서 입증된 육아 기술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항원 육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똑똑한 손자녀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요. 결국은 이제 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들이 독립적이고 뭔가 스스로가 단단한 성인이 돼서 이 시대의 어떤 좋은 성인으로 자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참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욕구를 채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강에서는요. 항원 육아에서 받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제가 아무래도 심리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 손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갖다 맡기는데 뭐 내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항원 육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들이, 심리학 용어들이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조부모님들, 마음 챙김 요즘 많이 하는데요. 마음 챙김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마음 챙김은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잘 챙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시면은요, mindfulness라고 해서 마인드, 마음에 fulness, 충만함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자, 즉, 내 안에 마음이 뭔가 이 현재, 지금 이제 강의 듣고 있으시는 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의를 집중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부모님들, 손자녀 육아하실 때 정신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 때 많으시잖아요. 오늘 마음 챙긴 기법들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마음 편한 항원 육아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 육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존재 모드. 그 다음 다른 하나는 행위 모드라고 합니다. 언어가 조금 다소 워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손자녀를 돌보고 있어요. 할 일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갓난 손자녀라던가 어린아이, 이제 학창기 아이, 청소년 쭉쭉쭉쭉쭉. 예를 들어 젖병도 씻어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시작해서 간식 챙겨야 되죠. 아동기 손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숙제, 간식, 학원 등등등등 많은 육아 가업들이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할 일이 많을 때 목표 중심적으로 나 오늘 뭘 해야 되지? 생각하고요. 해야 할 것들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챙김 이론에서는요. 행위 모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행위, 액션, 행위 모드가 딱 불이 켜지면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목표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나서는 또 그 다음 하고, 그러면 할 일 하나 하고 나면 돌아서고 할 일 하나 하면 돌아서고 막 할 일 속에 파묻혀 버리죠. 마치 요새 보면 이제 젊은 층들 일할 때 보면은 회사에서
뭐 이제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일 그런 걸 깨는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고 높아진다고 해요. 이때 마음챙김 양육에서는 어떤 걸 좀 강조하냐면요. 존재 모드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자, 존재 모드는 말 그대로 그 순간에 존재해보자. 너무 할 일에 쫓겨가지고 내가 목표 중심적으로 이거 하고 나서 저거 해야지, 저거 하고 나서 저거 해야지 라는 정신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 일 하는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자. 존재하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다음 거 해야지 하면은 정신이 막 없고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일을 할 때 잠깐 집중하면서 그리고 호흡을 고르면서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라고 해서 존재 모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순간순간에 집중할 때 제가 이제 이게 심리 실험을 한 건데요. 심리 실험을 한번 보시면은 손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뭐 이런 이제 어린 손자녀를 보고 계시면 책을 읽어줄 때 조부모님들의 머릿속에 아, 책도 읽어야, 책이 이제 할 일이 된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니고 아, 책을 읽어주는 내용이 집중이 안 되면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젖병도 저렇게 쌓여있네? 저녁은 뭐 해야 되지? 돈가스 해야 되나? 뭐 불고기 해야 되나? 간식 챙겨주라 했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손자녀들과 함께 책 읽기 어떤 아기 돼지가 어떻게 됐는지 삼형제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읽기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간대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그 짜증도 올라가고 체온마저 올라가고 성급해지고 충동적이 되면서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그 조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싶다. 확 집 밖을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음 챙김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 모드로 들어가신다면은 손자녀와 뭐 예를 들어서 아기 돼지 삼형제다. 그러면 이제 아기 돼지들 삼형제들의 어떤 내용들에 같이 집중하고 아, 내가 지금 책 읽기가 너무 재밌구나. 그리고 우리 손자녀가 태어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준 이 순간이 되게 행복하다. 온전히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재밌는 이제 멘트들 많거든요. 깜짝깜짝 놀라고 그럴 때 같이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까르르 이제 웃어보시고 그다음 막 긴장감이 있을 때 이야기가 막 흘러갈 때 함께 긴장감을 같이 타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훅 빠져가지고 이제 책 읽기, 독서 활동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면 실험을 해볼 때 앞에 말씀드린 뭐 심장 박동수가 당연히 느려지고 편안해지고요. 안정도 되찾고 호흡도 좋아지고요. 마음도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손자녀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정서적 애착이 막 높아지겠죠. 그러면 질적으로 높은 육아의 시간, 그 어떤 책 읽는 5분, 10분 시간이지만 상당히 퀄리티 높은 어떤 공감대와 육아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자녀 입장에서도 할머니 눈빛들, 할머니 어떤 말투, 할머니와 함께 했던 공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즐겁고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이제 뭐 책을 읽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딱 옆에 붙어서 있잖아요. 그럼 어떤 온기, 체온도 느껴지면서 손자녀들이 상당히 어떤 마음이 행복한 걸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행복하면 한 사람도 행복하죠. 손자녀들이 그렇게 깔깔깔 웃고 행복해서 즐거워하면 우리 조부모님들도 아, 너무 재밌다. 이 잠깐의 활동이지만 이 손자녀하고 내가 되게 이 순간을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되게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조부모님들 뭐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희생적인 어떤 삶을 좀 살아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의를 이제 차리면서 나의 어떤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베풀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미덕이었죠. 이런 이타적인 삶이
우리나라에 많이 좀 자리 잡아 있는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요새 많이 화두가 되는 게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 배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연민, 자기 친절이라는 거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우리 언어들을 많이 심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녀 분들 이제 보시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행복하다. 그리고 손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만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되게 이 순간을 함께해서 좋다. 기분 좋다. 나 스스로에게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자. 이런 어떤 자기를 돌보는 마음도 함께 가져가시면 이 마음 챙김 양육의 기본 마인드를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으시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마음 챙김의 양육 태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손자녀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육아는 그리고 아이들은 길 속에서 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녀 육아하실 때 정신없이 야 학원 빨리 가 빨리 뛰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길을 함께 걸으면서 뭐 계절의 어떤 변화도 함께 얘기해 보시고 그 순간순간에 이 존재 모두 얘기 드린 것처럼 순간순간에 존재하는 그런 마음들을 손자녀와 함께 오감도 느끼고 표현하고 느끼면서 이제 소통을 할 때요. 그때 진정한 의미의 아이와의 어떤 교감이 형성됩니다. 공감대 형성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길 속에서 찰나에 순간순간 또 진짜 그야말로 길이라는 의미가 손자녀들 이제 돌보다 보면 이동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짧은 순간에 이 순간에도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거가 목표지만 사실 그 과정, 프로세스가 이 되게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번에 많이 느껴보시고요. 어떤 손자녀 육아들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순간에 충만한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학원 육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